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발 관세정책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까지 시장을 좀 삼키는 듯한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소형 기관들은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패닉셀을 하고요. 손절하시는 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생겨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너무 시장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도널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좀 폭력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연일 주식과 암호화폐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패닉셀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대형 은행이 경기 침체의 확률이 크대요.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 기사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빠져나가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맞는 행동이겠죠. 네, 방금 보셨다시피 극단적 정부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월가를 이끌고 있는,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들의 집합체죠. 그런 달러의 주인장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우리 40%에서 60%로 지금 상향 조정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반이 넘어갔다. 60%로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 중에서도 포지션이 작은 소액 기관들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벌써 이틀간 6조 달러의 증시가 증발했다 라고 하네요. 바로 다름 아닌 4월 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크긴 컸구나.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초반에 좀 강력하게 관세를 때린 이후에 점진적으로 협상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면서 다시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치킨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걸까요? 네,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겁쟁이 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양쪽이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때리고 보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게임, 나쁜 상황이 초래되는 게임이 이 바로 치킨 게임이라는 건데요.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전 세계에 대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하는 건지 저번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 드렸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이 마진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 업체들을 압박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산을 하면서 사업을 접어야 했던 기록이 있죠. 그 결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치킨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원하는 미국의 장기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에 대한 약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시나리오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기사를 가져오면은, 우리 미국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되니까 제조업 조금 더 강력하게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쪽에다가 선물을 좀 주면은 협상해 줄게, 한번 들어와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편 관세 10% 때렸죠. 그리고 4월 9일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가 부과되게 된 거고, 아마 많은 국가에서 트럼프한테, 재무부 장관한테, 하워드 러트닉한테 전화하고 달려와가지고 우리 조금만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25%라는 큰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를 하면서 사실상 2011년이었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한미 FTA가 이제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다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바닥 다지는 구간 이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이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경기 침체 이슈까지 이렇게 대두되어 있지만, 많은 전통 금융사에서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죠.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대신에
암호화폐를 선호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작년 기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자들을 봤을 때 44세 이상의 사람들은 본드, 채권이라던가 스톡, 주식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면 여기 20대부터 40대 초중반까지는 이 크립토 생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잘 알고 계시죠?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왜 올해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규제 기반만 좀 허용해주면은 암호화폐 결제에 뛰어들 생각이 있다 라고 밝혔는지.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은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주주 버크셔 해서웨이, 그의 수장이죠, 워렌 버핏은 이미 리플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특히나 남미의 최대 핀테크 은행이죠, 누뱅크에 10억 달러를 두 차례나 투자를 단행하면서 리플사의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DIC 아시죠? 연방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오더라도 감독기관이 이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은행에서 크립토 관련 활동하는 거 오케이 해줄게 라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얼마 안 됐던 인사이트죠. FDIC뿐만 아니라 SEC의 기조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요. CFTC 브라이언 퀸텐즈의 인준 또한 머지 않았으며 조나단 굴드가 수장으로 들어온 미 OCC 통화감독청에서 이미 크립토 생태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지만 왜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해 1분기에 엄청난 트랜잭션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이 던진 물량, 소형 기관들이 던진 물량을 왜 죄다 받아먹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뭔가 큰일이 뒤에서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리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이죠, ODL에서 리플 페이먼트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었다. 그때 당시 스웰이 두바이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RLUSD가 이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게끔 발표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리플이 결제를 위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을 하면 XRP는 그럼 몰락을 할까요? 아직까지 리플과 XRP와 리플 ledger와 리플 네트워크와 XRP와 RLUSD의 관계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기사를 보고 아 뭐야 XRP 안 쓰이고 이제 이거 쓰나 보네, 리플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미나 보네, 그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XRP는 가격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리플 XRP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리플 페이먼트는요,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법정 통화로 옮기든 암호화폐로 옮기든 스테이블 코인을 옮기든 이 친구가 중간에 소각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게끔 네이티브 커런시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RLUSD와 XRP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RLUSD가 리플 XRP에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들이 메커니즘을 체결해 놨으니까 이 XRP에 대한 파급력과 함께 동원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 친화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리플이 RLUSD를 밀어주는 만큼 그 성장세에 따라 리플 XRP 또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리플 XRP는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러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주요 목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에 있어 더욱 빠르고 획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리플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XRP가 10배 오를 때 100배, 1000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또한 원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되어 있죠. 하드 포크와 비슷한데 XRP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존재 가치인 확장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자들이 모인 리플 커뮤니티에서 우려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죠. 레이어 2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 펼쳐질 꽃과 열매들, 즉 블록체인 전용 앱들을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연결이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기술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슈와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기존 체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에 대한 기술자들의 우려를 기술자 대표인 CTO 슈와르츠가 직접 나서서 달래주네요. 이 코인 얼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47원, 그리고 시총 역시 270억 수준으로 45조인 리플 XRP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98% 이상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언락으로 인한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리플 CTO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에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완전한 소송 종료가 받쳐줘야 전략적으로 금융권 사업 전개가 시작되겠죠. 그때 이 코인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펼쳐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 맡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SEC의 소송 종식은 곧 리플 채택과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은 확장되죠. 금융권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국가와 지역별 특수성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확장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나도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리플 XRP 성장과 함께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레이어 2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눌림목 타이밍인가요? 이런 질문 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인 것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워낙 상승폭이 강했죠. 700원에서부터 4,900원까지 단숨에 7배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강한 조정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하얀색 빗각 파동이 있는데, 이 빗각에 맞닿을 때마다 어땠죠? 그렇죠. 가격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하락 빗각 밑으로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 저희 카카오톡 리플 전용 정보 공유방에서도 이 빗각 파동에 대해 단기 저점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보시는 것처럼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매수 체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RSI 지표, MACD 지표까지 모두 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거래량 없이 가격만 밀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누르는 이런 세력식 눌림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만 터지면 되는 상황인데 현재 트럼프의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시장에 퍼질 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이렇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등할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시는 분들만 수익을 계속 보시는 거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이 사이, 이 시간대는 가격 자체가 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이때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진입을 하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당연히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도 되는 건지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한 투자보다는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를 함께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코인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리플 코인 전략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